5월 26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 반에는 당산동 미래경영연구소에서 오프더톡 강연 문재인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보수가 스스로 망했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 주제는요, 나라 안에 이렇게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생각이 다르니 뭐 그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보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부분은 당장에 이렇게 어느 한쪽이 죽어나가는 부분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은 크게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슈에 따라서 각자 생각들이 많이 다르게 반영되는 그런 이슈들이고요. 그런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집권을 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안보 문제는 당연히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부 국가의 어떤 긴밀한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주적 집단이 있는 상대적 문제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언제든지 고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제나 사회적 이슈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가역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되돌릴 수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되돌릴 수 없는 거라는 것은 엎질러진 물이 접시에 있다가 접시에 담긴 물이 접시가 엎어지면서 쏟아지면 그 물을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흔히 비가역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제 간의 동맹이나 관계는 한번 엎어지면 그야말로 비가역적 단계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 안에 일부 안보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이들은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리디자인, 즉 재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들 중에 일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한미 동맹에 기한이 없다고 되어 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바지 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서 그냥 철수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미국은 6.25 전쟁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낳으면서 한국에 대여서 그냥 빠져나가려고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 미국을 한국에 붙들어 맸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있게 되고 한국군 전력 현대화에 관련되는 이 각종 지원이나 차관이 제공되고, 더 나아가서 한미 간의 주한미군에 관한 지휘 등에 대한 이 협정들도 완성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기한이다라는 기한이 없어요.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부 안보 문제 전문가, 흔히 자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자라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즉 여기에 기한을 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이 이렇게 북미 간에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주한미군이 영구히 주둔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미군이 자신들의 동북아 전략의 필요성 때문에, 즉 중국을,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의 기능 때문에 우리가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한 한마디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봐라 해도 막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한참 지속되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주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70년대, 80년대 한마디로 길거리 시위를 할 때 가지고 있던 미국은 제국주의고, 그리고 한국을 신식민지 국가로 만들면서, 그래서 한반도를 분열시켜서 동서냉전의 대립의 전진 기지로 쓰고 있고 한국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필요성 때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동구권, 즉 사회주의권이 무너져 버렸고 이제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거의 남지 않고 있고, 중국이나 북한 정도가 그나마 사회주의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확하게 사회주의라고 볼 수도 없는 사이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의 대결에 미국이, 한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조건체를 갖추어서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 즉 미군을 쫓아내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거나 원탁회의를 한다거나 무슨 제야 모임이라거나 이런 데 소속된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막연히 가지는 환상들을 숱하게 봤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북측과의 관계에서 저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집권 초반에 이런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군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과 중국 간에는 자동 개입, 그러니까 북중 조중이라고 그랬죠. 조선과 중국 간의 조중 우호 조약에는 한마디로 북한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중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도 한국에 있을 명분을 그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다 착각이라는 거죠. 미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나가라 하면 항시라도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들 자주파라거나 좀 사상이 빼딱한 사람들은 미국이 필요성 때문에 한국에 강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한마디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면,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나가게 되고, 한반도에는 핵과 미사일이 그때는 진짜 없어지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이 평화 통일로 가는 축복이 가득한 땅이 될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근원을 캐보면 미국이 오늘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원인 제공을 했고, 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 동북아의 트러블이 발생한다. 한국은 북한과도 정말 같은 민족으로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싶은데 미국이 다 깨놓고 있다. 그래서 군사력이 증강되고 핵과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전쟁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노무현 정권 집권 때입니까? 2005년입니까? 경주에서 부시하고 노무현이 둘이 만났을 때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으로 꼽히는 순간입니다. 박정희와 카트가 78년인가 그 만났을 때 다음으로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미 평화조약을 체결하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어쩌라 하니까 사실 그 말 외에 더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 해외 빼돌린 자금에 대한 이 방콕 델타 아시아 마카오의 은행을 자금을 미국이 동결시켜 놓고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라고 몇 번 이야기하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부시가 몇 차례나 화를 내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다시피 되었고, 이후에 미국 측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라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사실상 거의 결렬되어 갔습니다. 자, 그때 노무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럼스펠더 미국 국방부 장관을 한국에 청와대로 불러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럼스펠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열리지 문을, 이미 열려져 있는 문을 왜 또 열려고 합니까? 갖고 가라고. 그렇게 갖고는 갖고 가는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임기 중에 환수하느니 이렇게 하더니만 나중에는 슬그머니 다음 정권에서 환수받는 것처럼 하면서 노무현 정권은 임기를 끝내고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에 와서는 2015년으로 미루다가 또 2017년으로 미루다가 결국 한국의 모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질 대로 무한 연기한다고 되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아마 이번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임기 초반 자신의 힘이 있을 때 전시작전권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이런 이슈들을 다 미국에 통보하고 우리식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는 첫 번째로 남북 관계에 대한 설명을 트럼프한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이미 물밑에서 북한 측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숱하게 되어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민간 교류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이 핵 동결을 전제로 육자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더 나아가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우리가 미국 측에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북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하고, 그 해결 방식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들어주고 북한을 설득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고, 그러려면 북한에 일정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국한테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고도 아닐 겁니다. 양해가 구해질 부분이 있고 안 구해질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식을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드나 이런 부분에 잔뜩 생색을 내서 국회에서 합의해서 표결하지 않고 처리하겠다. 우리도 너네 거 들어줬잖냐. 너네도 우리 사안을 들어주라. 자, 근데 미국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이 FTA 재협상과 환율 조작국 지정 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건 대선 전부터 제가 미국이 다양한 그물을 한국을 향해서 던져올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요.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전시작전권 이양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전시작전권 이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부 그냥 물으면 민족 자존심으로 자극을 해서 한국이 이 좌파들이 하는 특유의 수법이 민족적 자존심을 운운하면서 일본 문제, 미국 문제에서 반일 반미를 부추기는 부분이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느냐? 전시에 우리가 우리 군대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독립된 국가라고 할 수 있냐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바라볼 때 한국이 북한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중국은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재래식 전력에서든 핵이든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 동맹 관계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에 미군이 나가서 싸우는데 다른 나라 지시를 받고 미군이 싸우는 걸 봤습니까? 어디를 가든 미국은 그 나라를 도와준다라거나 안 그러면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간다거나 하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면 그래도 우리가 그냥 도와주지는 않겠다. 이 싸움은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가 하는데 너네들이 협조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과 미군이 전시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는 부분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이 한미연합사 안에서 이 한미 간에 유사시에 한국군이 일단 맞고 미군이 곧바로 몇 시간 안에 오키나와 등에서 해병대 등이 정원이 되고, 그리고 괌, 오키나와 일본 전역에서 항공모함이 오고 그 다음에 전략폭격기가 오면서 북한군을 이렇게 폭격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이 지금 플랜으로 짜져 있고, 일본의 오키나와 등 일본에 있는 한 6개의 주요 미군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에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병참 지원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필요한 의미의 전시작전권을, 이미 평시작전권은 한국군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죠. 전두환조차도 지 마음대로 광주에 군대를 보내서 5.18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전시작전권이 마치 민족 자존심하고 연관되는 척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양을 받는 문제를 이토록 집착하는가? 대통령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안위를 생각한다면 전시작전권은 절대로 넘겨받아서는 안 되죠. 제가 노무현 정권 때 2006년에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겠다고 하고 난리를 치길래 반대하는 부분을 좀 하다가 미국 스파이 된 사람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몇 년간 받았죠. 자,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저는 국민투표에 붙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 다수가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냥 하세요. 그 뒤에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왜 이게 그래야 되는가 하면, 노무현 정권에는 그렇게 자기들이 전시작전권 이양을 받겠다고 합의받아 놓고는 저거 정권 안에서는 감당하기 싫으니까 다음 정권으로 썩 미루고는, 이명박 정권은 또 뒤로 미루고, 박근혜 정권은 그냥 무기한 연기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가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또 다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은 이양 받겠다 해놓고는 또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겁니까? 자, 전시작전권이 이양 받게 되면 생길 문제를 고민이라도 했습니까? 유엔 사령부 해체되고 한미연합사 해체됩니다. 그럼 한국과 미군 간의 유기적인 관계 조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2단계로는 곧바로 아까 제가 말한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또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군을 내보내겠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시작전권과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다 국민투표에 붙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41.08%를 받고 당선되었지만은 지금 그 두 배가 되는 83%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리얼미터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지율 높을 때 국민투표 붙이기 바랍니다. 그래 국민투표 붙여서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통과되면 저는 어디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이런 데로 이민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붙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지금 안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다 해체되고 나면 한국은 풍전등화 상태로 가게 된다. 월남이 폐망하기 직전에 파리 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무기만 월남군에게 넘겨주고 철수하던 74년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한국 국민들이 적어도 자기 운명을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로 채택했다라는 그런 어떤 억울함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하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시작전권 이양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제 보수를 지향하는 모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앞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국민투표 붙여라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 높잖아요. 투표 붙이면 되겠지요. 나도 투표라도 한번 해보고 내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